중국 지표를 보면서 네. 우리 저번에 기억나죠? 중국이 상승하다가 꺾인 지점, 네. 그게 과연 저점 대비 몇 % 올랐고 혹시나 나스닥도 그런 식이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네네네.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를 좀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과 미국이 뭐 똑같은 지표라든지 똑같은 이제 관련된 데이터로 움직이진 않는데 그냥 이제 상승률과 하락률을 감안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고점가요. 3,700포인트의 고점과 저점이 이제 2,800이었는데 고점과 저점을 쭉 연결해서 이거를 하나의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이거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는지 한번 참고해보자라는 그렇죠. 이야기 드렸고 하락폭 대비해서 한 61.8% 되돌림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에너지가 소진돼서 꺾였으니 나스닥도 만약에 이번에 하락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참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시면 나스닥도 61.8%의 되돌림이 딱 나오고 지금 곧바로 이렇게 부담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얼추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락폭 대비해서 한 절반 이상에서 이제 61.8% 정도 회복을 하니까 가격에 대한 상승에는 더 이상 이제 좀 부담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는 게 공통적으로 이번에 나타났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거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온 상승폭 대비해서 얼마 정도 하락했을 때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됐는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요거 한번 해보죠. 자, 중국 상해지수 최근에 상승을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했었고 상승한 폭 대비해서 얼마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가격 조정이 일단은 일단락 됐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부터 고점이 3,400까지 상해지수가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래서 이 한 파동이 만들어졌죠. 한 파동이 만들어 놓은 것을 100으로 보고요. 그거 대비해서 이번에 하락 조정은 38% 정도의 되돌림과 50%의 되돌림 정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은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참고해봐서 똑같이 뭐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우리가 또 하나 나스닥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얼마 정도가 그러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당겨보면 네, 대략적으로 12,000포인트 전후가 되는군요. 저희가 또 61선 근처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이 좀 있는 자리, 제가 이동평균선은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휘둘리기 싫어서 다 지워버렸거든요. 지금 캔들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동평균을 적용해봐야 이제 알 것 같은데 아마 가족 여러분들 차트 이동평균선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야 그러면 더 빠진다는 이야기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중국처럼 만약에 이 상승폭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까지의 조정이 더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이 멈춘다라고 했을 때는 네, 여기 12,000포인트 전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새벽에 12,381에 끝났으니까 약 아직 3,400 정도가 더 빠져야 그래봐야 뭐 2, 3%네. 뭐 하락률 율로 빠지면 이제 빠지면 율로 따지면 사실 큰 폭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참고로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중국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갔다는 걸 감안하면 나스닥도 한 12,000포인트 전후가 이번에 가격 조정의 1차적인 마무리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참고만 해보는 거죠. 이거는 네. 네, 기술적 분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예, 다음에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사실 매크로가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사실 어제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셨겠지만 뭐 거의 다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종목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매크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건데 일단은 어제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중국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원래 이제 두 번째로 세컨 타임은 두 번째입니다. 그죠? 예, LPR 이제 우대 금리, 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어제 그래도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 위안화가 우리나라 이제 원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가져가 봤는데요. 일단 어제 그 위안화에 대한 이제 중국 그 인민은행의 조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연준이.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화 조치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죠?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간의 정책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이유가 중국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압박들, 그다음에 전력 부족 이런 이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위안화는 어제 금리 인하하고 하면서 더 위로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6.867, 제가 이제 긴 기간으로 한번 그려보니까요, 2020년 이후로 최고치로 위안화가 지금 약하게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이제 또 시장에 영향을 줄고 우리나라 원화에도 또 관련이 영향을 줄지 그 부분 한번 계속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벌어진 부분들인데, 월스트리트에서 뭐 셀오프, 그러니까 뭐 매각 매도가 계속 좀 연속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헤드라인 뉴스들 정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여기에 이제 유로가 1달러하고 페리티가 크로스 됐다라는 거죠. 요게 오늘 새벽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유가부터 한번 보면 유가가 87달러까지 배럴당 이렇게 큰 폭으로 장중에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위험자산 쪽에서 뭔가 흔들림이,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원자재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사우디에서 야, 우리 유가 이렇게 빠지면 감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확 줄여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가가 장중에 하락하다가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90달러를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이유는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 이 부분이 변동성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가도 유가지만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최근에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고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은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러면 이제 좀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시장의 반등 포인트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이번에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상승, 이 부분이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는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될까? 뭐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방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수요를 줄일 수 없고, 지금 뭐 겨울이 온다고 어제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지만 북반구에 조만간에 이제 겨울이 오니까 그 부분을 재고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지 수요를 줄일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하다가 요거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란이 지금 핵합의 관련해서 이제 한 발 물러났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수 비대라고 하죠. 이란에 그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핵합의가 좀 타결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핵합의가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글로벌 천연가스 생산 비중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뭐 원탑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네. 정말 복받은 나라 같아. 네. 지정학적으로. 그죠. 네, 미국은 뭐, 요 사이트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이 끊겨. 생방송. 됐습니다. 이제. 서버 에러 뭐 나오면서 이게 인터넷이 잠깐. 손가락 에러는 아니시. 네, 손가락 에러. 여기 보시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생산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구글에다가 천연가스 생산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이트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재생 버튼이 있잖아요. 재생 버튼. 이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딱 누르면 1990년도부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러시아가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밑에 여기 오른쪽에 숫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바뀌고 여기 국가 색깔도 바뀌죠. 그러니까 비중이 어떤 국가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높아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하다가 이렇게 중지하면 이제 끝나고요. 그래서 끝을 제 최근의 부분을 저는 캡처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생산의 거의 압도적인 비중인데 그 바로 밑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그래서 러시아가 오늘 새벽에도 또 뭐 노르트 스트림 뭐 막는다 뭐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비가 잘 타결이 되어서 이란산의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수출이 가능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란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을 살짝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김인수 대표하고 얘기했던 게 네. 그 사우디가 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감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하고 접촉하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건데 네네네.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지표에 나오듯이 천연가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이란과 뭔가 또 해결할 해야 되죠. 수밖에 없는 해야 상황이긴 되죠. 하네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 시아파의 맹주와 수니파의 맹주끼리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관계가 복잡해. 복잡하죠. 너무 네. 복잡해. 네, 복잡한데 미국이 결국에는 뭐 생각했던 인플레 목표치 2%를 잡으려면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고 당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기간은 꽤 걸리는 그렇죠. 시간이 부분이니까 걸리니까. 아마도 이란 핵 합의 쪽으로 어쨌든 완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은 가져봐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번 이란에서 좀 뭔가 합의가 나오면 네네 나오면 그래서 요 뉴스가 우리가 이제 같이 체크해야 되는 저는 반등의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이란산의 원유입니다 그죠 이란산의 원유가 또 글로벌리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구글에서 요 사이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핵합의 관련된 뉴스들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돼야지만 시장이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 오늘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스탠스가 FOMC 의사록 이후에 연준의 위원들 뭐 어제 박힌 이야기 우리 했잖아요. 박힌 위원회 이야기 됐는데 계속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되니까 금리는 다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오늘 새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는 3.32%에 이제 도달을 했고요.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이 2년물은 3.32%에 도달했고 10년물도 3%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2.6, 2.5, 7, 2.6을 봤는데 다시 10년물도 3%를 넘어서면서 금리가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금리에 취약한 나스닥이 또 뭐 가장 3대 지수 중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가장 하락이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새벽에도 상당히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고 4.62까지 네, 이 5일 연속으로 이 하이드 스프레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세선을 제가 오늘은 요거를 안 그리고 지워버렸는데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을 뭐
안타깝게 공포지수가 위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뭐 조금 현금을 확보해놓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뭐 드릴 수밖에 없는 뭐 전체 시장 환경이 안 좋은데 굳이 종목을 들어가서 먹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뭐 실탄을 가지고 뛰어들어봤자 제가 뭐 전쟁은 저는 뭐 총알을 군대에서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총알을 안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전체 이 기운이 우리한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뛰어봤자 참 확률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운 지금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게 네. 우리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 네. 그 큰 배가 지나가면 그 물결 그 거스르려고 네네. 이거 그런 배가 뒤집히니까 그 중에 어제 보면 물결을 타야지. 네, 1000개 종목이 상승했다면 어제 1000개 종목이 하락했다면 100개 종목이 상승했거든요. 그 100개 종목을 내가 정확하게 잘 맞춰서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뭐 고수분들이 또 계시니까 하시면 되는데 그 1000개 중에 100개를 고르기는 지금 쉽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지금 안 좋으니까 차라리 1000개가 상승하고 100개가 하락할 때 우리가 딱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낼 때 확실히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기준으로 요거도 이제 또 업데이트를 했죠. 업데이트를 하면 완벽하게 지금 나스닥과 하이드도 지금 여기에 관계로 지금 딱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이힐드가 치솟으니까 나스닥은 지금 고로박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정을 찾는 걸 우리는 좀 확인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심리는 드디어 이제 토마스님이 좋아했던 구간으로 이제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좋아해요? 요 구간에서 사고 싶어 하셨잖아요. 극단적인 공부 구간. 아니 나는 실제로 네. 스트림 그러니까요. 최하가 23이었네. 네, 20 전으로 왔다 갔다 20 했었죠. 전. 네네네. 아마 저는 그 무렵에 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공포에 샀어요. 네, 공포에 사셨고 또 이제 공포가 오면 또 사야지 하고 이번에 놓치신 분들도 또 있으실 거니까 뭐 이렇게 심리가 공포 구간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 또 우리가 또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내한테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 주는데 지난번엔 내가 못 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좀 현금 확보해 놓은 걸로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 화요일 정도가 여기 그 민트 색깔 정도에 있었던 구간이었고 우리가 수요일 방송에서 민트 색깔에 있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벌써 지금 여기 중립 거의 끝단까지 지금 오늘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아까 상승폭 대비해서 하락의 조정이 절반 정도 되는 게 나스닥 12,000 전후라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12,000 전후까지 빠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피어 구간의 중반까지 적어도 여기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또 공부해 놓은 종목들에 대해서 사냥에 나설 준비를 이제 해야 되죠. 다만 그때 심리는 상당히 우리는 불안하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심리는 안 좋지만 그때가 아마 우리 공부해 놓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두시고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거 업데이트만 해드리면 왜 자꾸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왜 여기에서 뭔가 그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와이오밍 주에서 있는 잭슨홀이라는 이 계곡에서 열리는 이제 연례 행사인데 이 1988년도부터 이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IMF 때죠. 그때부터. 왜냐하면 1998년도에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 앨런 그린스펀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침을 이야기를 했고 9월 달부터 금리를 낮추는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잭슨홀에서 약간의 힌트를 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010년도 잭슨홀에서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버냉키가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경우에 특단의 통화 공급 정책을 펴겠다라고 잭슨홀 회의에서 2010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우가 9,000에서
만까지 튀어 올랐고 11월 달에 1차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잭슨홀에서 약간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보니까 8월 26일이더라고요. 8월 26일이면 금요일이고 밤 11시입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가 한 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잭슨홀의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의 발언은 우리나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바로 대응하기는 참 어렵고 결국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반응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거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중기적인 추세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시그널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난번에 제가 다이버전스 발생했다라고 일봉으로 다이버전스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간 기준으로 지금 거의 5주 연속으로 양봉이 만들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새벽에 이 양봉의 주봉 MACD 오실레이트가 드디어 상승을 마무리하고 오늘 길이가 짧아지는 그림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일드 스프레드도 올라오는데 주봉의 MACD도 에너지가 꺾인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의 에너지가 상당히 안 좋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니까 뭐 굳이 급하게 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오늘 새벽에 또 큰 변화는 50bp가 아니라 이제는 75bp의 확률이 오늘은 더 높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그저께만 해도 50bp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변덕스럽고 또 그만큼 시장이 불안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있는 거죠. 이게 투자 심리. 네, 더 심리도 변동성이 있고, 상황은 같은데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는 거라. 투자 심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75bp 인상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뭐 부분에 자극을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있을 F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면서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오늘 새벽에 나타났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이제는 업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시장의 3대 지수가 어디에 의해서 오늘도 다 빠졌으니 사실 올라가는 업종 종목을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찾아서 트레이딩하기라는 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성장주들 위주로 3% 가깝게 대부분 빅테크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64%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4.6%,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3에서 4% 정도씩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 유가가 뭐 많이 빠지다가 보합과는 회복해서 그런지 에너지 업종만 그나마 보합 정도에서 오늘 끝났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들이 뭐부터 지출이 되는지를 좀 우선순위를 보면 당분간 하반기 업종도 우선순위가 나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당분간 이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ETF 쪽에 등락을 한번 보시면 다 초록색은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네, 다 인버스죠. 인버스 쪽만 오늘 강세를 보였고, 다 지수 관련된 상승 쪽의 ETF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림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일드가 이제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 나스닥 지수 ETF를 추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인버스 쪽으로도 만약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럴 때가 이제 뭐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딱 뭐 그러한 흐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도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어제 잘 버텼습니다. 어제 의외로 잘 버텼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2개월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튀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면 그래도 좀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지수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빠졌죠. 근데
일간 기준으로 제가 끝단을 보시면 여기 위로 세로 막대 그래프가 나왔죠. 1,000억 이상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이 1,340원을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 요게 그래도 위안거리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뭐 2% 이상 빠졌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인데 이 세로 막대 그래프가 올라왔죠. 코스닥도 어제 400억, 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나마 이 상황을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부분 봤을 때 원화의 약세가 좀 일시적으로 보고 이 구간에서는 싸게 사자라는 외국인들이 좀 있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일단 요 현상을 그 외국인들의 공매도 청산으로 우리 김인수 대표는 해석을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도 이제 김인수 대표님 이야기를 하셔서 공매도 청산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매도 청산으로 부분은 왜 청산할까요? 지수가 빠지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그러니까 거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매도 중지를 시킬까봐. 뭐 그 기대감이 모르겠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공매도 청산이 일어난다?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챙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투자자들도. 근데 저는 반대로 이 펀더멘탈이 이러한 약세 흐름이 좀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외국인들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환율이 튀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도 진짜 1,340원 위로 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또 관전 포인트로 오늘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